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DSP 연구실 석사과정 이윤승입니다. 오늘은 아홉 번째 토픽인 다큐멘트 클래시피케이션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큐멘트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는 인풋으로 문서가 들어갔을 때 아웃풋으로 다큐멘트가 속할 범주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아래 예시에서는 어떤 영화 리뷰에 대한 문서가 모델에 들어갔을 때 이 리뷰가 긍정인지 부정인지 범주를 구분하고 있는 태스크를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문서 분류 모델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벡터 스페이스 모델과 매트릭스 베이스드 모델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벡터 스페이스 모델의 경우에는 닥투백 같이 하나의 문서를 하나의 벡터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고 매트릭스 베이스드 모델의 경우에는 어떤 문서 자체를 n 곱하기 p 매트릭스로 표현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여기서의 라지 n은 단어의 개수를 의미하고 p는 임베딩 차원을 의미합니다. 먼저 문서 분류기에 나이브 베이지 클래시파이어가 있는데요. 이 나이브 베이지 분류기의 경우에는 모든 단어는 독립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가정합니다. 방법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문장 내에 단어들이 등장했을 때 특정 범주에 속할 확률을 베이즈 룰로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 수식에서는 x1과 x2 단어가 등장했을 때 i번째 클래스에 속하는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 베이즈 룰을 적용한 수식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나이브 베이지 클래시파이어의 경우에는 트레인 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단어의 빈도는 0이 되므로 최종적으로 확률이 0으로 도출된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라플라스 스무딩을 제안하였는데요. 이는 단어의 등장 빈도에 1을 더해 주어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아래 수식에 보시면 분자의 카운트에 1을 더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 카운트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단어가 나왔을 때에도 1로 유지하게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K-니어리스트 네이버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이 방법론의 경우는 각 문서를 TF-IDF로 리프레젠테이션 한다는 것입니다. 방법론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문서 간의 유사도 계산을 통해서 유사한 문서들의 범주로 예측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 KNN으로 분류를 할 때에 유의할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K의 개수를 잘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K가 매우 작으면 오버피트 되고 K가 너무 크게 되면 언더피트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범주를 결정할 때 어떤 규칙이 있는데 메저리티 보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웨이티드 보팅을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보통 웨이티드 보팅을 할 경우에는 더 유사한 데이터에 포커싱하는 효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노멀라이제이션입니다. 킬로그램과 센티미터와 같이 변수 간의 범위가 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교화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컷오프도 고려를 해주어야 하는데요. 범주에 대한 사전 확률을 고려하여서 보팅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CNN 기반의 클래시파이어입니다. 이 뒤에 소개드릴 CNN 기반과 RNN 기반 클래시파이어는 모두 가장 첫 장에서 소개드렸던 매트릭스 베이스드 모델에 해당하는 분류기입니다.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CNN 기반의 분류기는 먼저 인풋으로 n 곱하기 k 매트릭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짧은 문장의 경우에는 제로 패딩을 하고 긴 문장의 경우에는 주어진 길이에 맞춰서 트림하여서 길이를 일치시키게 됩니다. 또한 이 인풋은 멀티채널로 구성할 수 있는데 스태틱과 넌 스태틱 임베딩을 함께 스택하여서 멀티채널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험 파트에서 멀티채널로 구성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능이 더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인풋을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한 후 맥스플링을 적용하여 풀리 커넥티드 오퍼레이션을 통해 범주를 최종적으로 예측하게 됩니다. 이렇게 워드 레벨에서 CNN을 적용할 수도 있지만 이 CNN을 캐릭터 레벨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뒤에 실험 결과에서는
좀 더 깊은 딥어한 모델은 캐릭터 레벨에서, 그리고 샬로우한 모델은 워드 레벨 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할 때 성능이 더 좋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어 이미지에서 많이 쓰이는 캠과 같이 마지막 레이어를 FC 레이어 대신 에버리지 풀링을 활용하면 범주 예측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단어를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RNN 베이스드 클래시파이어입니다. 이 방법론의 경우에는 임베딩 벡터를 순차적으로 처리하여서 문서의 범주를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이 기본 개념은 같지만 굉장히 많은 변종들이 있는데요. 먼저 히든 노드의 스트럭처를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GRU나 LSTM 같이 히든 노드 구조들을 변경하여서 과거 정보를 얼마나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레이어 스트럭처 자체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방향성의 측면에서는 기존의 유니 디렉셔널 했던 것을 바이 디렉셔널하게 바꿀 수도 있고, 레이어의 개수 또한 현재는 한 개의 레이어만 사용하는 것이 기본이나 이를 멀티 레이어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 가져온 그림은 가장 기본 RNN 베이스드 클래시파이어를 의미합니다. 또한 이 RNN 기반의 분류기에는 어텐션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RNN 베리언트와 어텐션까지 모두 적용한 방법론이 하이어리키컬 어텐션 네트워크여서 이 HAN 모델을 중점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그림은 이 하이어리키컬 어텐션 네트워크의 모델 구조인데요. 가장 아랫단에서 워드 레벨의 인코더를 거쳐서 워드 레벨의 어텐션 스코어를 구한 후 이 결과값들을 모두 최종적으로 수합하여서 센텐스의 인코더의 인풋으로 활용하고 또 센텐스 레벨의 어텐션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문서를 분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자면 인코더에서 인코딩을 할 때 바이디렉셔널 GRU를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아래 수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UW라고 표현되어 있는 컨텍스트 벡터를 바탕으로 어텐션 스코어를 개선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현재는 캐릭터 레벨에서 수행하였지만 이후에 워드 레벨에서 수행하였지만 이후에 센텐스 레벨에서도 반복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